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이 국군의 총칼에 희생됐습니다. 1년 후 대전에서는 이른바 반국가 단체 아람의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교사, 검찰청 직원, 경찰관, 육군 대위 등 피해자들은 충남경찰국 대공분실과 보안부대에서 물고문 등을 받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최고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피해자 한 명은 사망하는데 그 후의 삶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는 아람의 사건은 전두환 50 정권의 고문 조작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09년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단순한 친목회를 반국가 단체로 조작해 북한 찬양과 고무, 이에 동조하는 좌익 용공 세력으로 둔갑시킨 관련자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40년이 지난 오늘 아람의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충청남도 남동부에 위치해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가운데 분지를 이루고 있는 금산군. 사적인 친목의 자리가 용공 사건으로 조작된 이른바 아람회 사건. 그 중심에는 1973년과 1974년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이 있었습니다. 동급생이던 박혜정과 김난수, 이재권, 그리고 1년 후배였던 김현칠, 김창근은 동문인 만큼 자연스레 안면을 익혀왔던 사이였습니다. 금산고등학교 우리 교지가 아람이었어. 그래? 교지 이름이. 내가 그래 아람이라고 이름 진 거야. 교지 이름을 따서? 그렇지. 교지 이름이 좋잖아. 아람이. 아람. 그래서 내가 저 아람이 이름 진 것도 그 영향도 받았지. 우리 학교 교지 이름으로 아람이로 지려고. 친구들은 당시 유신 정권 등 시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이였습니다. 이재곤은 그 김난수 대위하고 또 박회장하고 같은 동기였고요. 여기 김현칠하고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고요. 근데 이제 이재곤하고 그 박혜전이 고등학교를 1년을 더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를 만나게 된 거죠. 특히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박혜전은 스승들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며 선생님과 동기, 후배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친구들한테 인기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동창들 만나면은 박혜전에 대한 안부 묻고 또 좋은 추억들을 갖다가 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공부도 잘했고. 학생 시절 황보윤식 선생과 금산여중 정혜숙 선생 등에게 강연을 들었던 이들은 이후에도 다양한 이슈와 광주 민중항쟁 등의 문제도 공유하곤 했습니다. 소박한 금산고등학교 작은 학교에서 이 분단 시대 그래도 여기 출신들이 조만 역사의식을 갖고 민주주의와 또 통일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고 또 그것을 바라다가 50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이게 그 길게 보면은 금산고등학교의 그 의미 있는 하나의 역사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40여 년 전 충남경찰국 보문산 대공분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황보윤식 선생을 시작으로 이재권, 김창근, 박혜전, 정혜수, 김현칠 등
모임 일원들은 하루 이틀 차이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대공분실에 30여 일이 넘도록 감금됐고 조사와 잔혹한 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된 펜스가 있는데 이 둘러쳐져 있는 이 저기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이 안에 길다란 건물이 왼쪽에 있었고 그 왼쪽 건물 그 지하에 그 내려가서 우측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으면 양쪽에 좀 칸칸이 철창으로 된 칸칸으로 되어 있는 고문 취조실이 있던 바로 자리가 바로 저 자리 되겠습니다. 한밤중에 끌려와서 지하실로 들어가니까 거기 막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들리고 아주 그 헝겊을 이제 풀고 했을 때 지하에 하얀 벽에 지하실이었어요. 그런데 막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갔는데 옷을 다 벗기고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짐승 취급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은 이들을 각각 끌고 와 서로를 볼 수 없도록 했지만 고문을 받을 때면 일부러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짜여진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의 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바로 어제 같은 그런 소리가 되네요. 이게 어떤 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자리가 여기서 고문당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평생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아마 공안 당국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며 대공분실에서 조작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